예, 안녕하세요. 제조기업을 위한 생산 라인 혁신 온라인 세미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발표를 진행할 오토데스크 공인 골드 파트너 당근소프트의 강승문 부장입니다. 예, 오늘은 오토데스크 김두현 이사님과 함께 제조기업을 위한 생산 라인 혁신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 이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 테크니컬 세일즈의 김두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 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아, 예, 오랜만입니다. 이럴 때 1년 한번 됐죠?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이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듣기로는 뭐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 있으시다고. 예. 네. 이제 한 2주, 3주 후면은 네. 이제 딸 아이의 아빠가 이제 됩니다.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더욱더 행복한 일이 그러게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산모분도 그렇고 네. 아이도 잘 순산하시기를 이렇게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기 그 사회자가 없으세요? 네. 혹시 그 CNG TV를 예전에 해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이제 처음입니다. 저도 지금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요. 네. 오늘 뭐 사회자는 없지만 네.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 화이팅입니다. 준비해 주신 내용이 어떤 거죠?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디지털 팩토리 구현을 위한 팩토리 유틸리티 소개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디지털 팩토리 구현을 위한 팩토리 유틸리티 소개 및 활용 방안입니다. 예, 순서는 디지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3D 디지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워크플로우 요소, 그 다음에 사례,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에 앞서 요즘 미디어나 주변에서 뭐 디지털 공장,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디지털 트윈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고 또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연속적 실수가 아닌 특정한 최소 단위를 갖는 이산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즉 정보가 정확한 수의 개념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명확한 설계 의도나 개념, 변경 사항 등을 보다 편하고 쉽게 파악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와 상통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디지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팩토리를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구성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을 보내고 있는 요즘 다수의 제조업체에서 제품 설계 및 개발, 제조 및 유통 등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 파악이 용이한 공장을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이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고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사물 인터넷을 설치하여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또한 이를 분석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제조업체들이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제조업계 조사 기관인 테크 클레어리티의 공장을 변화시키는 10가지 핵심 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제조산업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는 바로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이는 다양한 출처에서 근거하는데 이 조사에서 나왔듯이 좀 더 나은 제품의 퀄리티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생산 라인의 품질이나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거나 혹은 신제품 출시나 다품종 소량 생산과 같은 수요 변화 등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들이 기업들이 꼽은 이 요인들을 살펴보면 변화는 항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한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변화에 대해 쉽게 반영하여 변화를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직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는 공장 설비에 대한 라인 기획 및 유지 보수는 이 2D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2D로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고 관리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 결과 및 4차 산업과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제조 산업의 흐름으로 봤을 땐 비교적 적은 정보만을 표현하는 이 2D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러한 공정 설비를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될 이 첫 단계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요 3D 레이아웃이 먼저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3D 레이아웃이 단순히 시각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을 결합하실 수 있는 어떠한 기술들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3D 레이아웃이며 현재도 이 부분을 이용하여 여러 사례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 오토데스크에서는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요 디지털 3D 레이아웃 작성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3D 레이아웃의 필요성과 귀사에게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3D 팩토리 레이아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 5단계의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조 프로세스의 정의입니다. 레이아웃 작성을 위해 여러 고려사항이 있을 텐데 오토데스크 프로세스 아날리시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계획 단계부터 배치 단계까지 프로세스의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오토데스크 프로세스 어널리시스입니다. 여러 공정을 만드실 수 있으며 지금처럼 이제 각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모델을 팩토리 에셋이라는 라이브러리 저장소를 통해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팩토리 에셋은 공장 설계에 필요한 패실리티, 설비, 건축 및 기계 요소 등 방대한 양의 라이브러리를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면 공정별 정의한 값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며 여러 값들을 조정을 하여서 생산된 어떠한 제품의 양, 필요한 생산 시간, 그 다음에 사용된 자원의 양 등을 리포트 형식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획된 레이아웃을 그 오토캐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DWG 파일로도 내보내서 캐드에 바로 인서트해서 또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컨셉을 잡고 또한 또 분석을 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계략적인 레이아웃 단계입니다. 오토데스크 프로세스 어널리시스를 통해 계략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하였다면 이 단계에서는 현재 라인 기획이나 생기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2D 오토캐드에서 구체적인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기존 방식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정보가 없는 일반 그 오토캐드 선 명령으로만 작성을 하였다면 이 단계에서는 여러 정보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팩토리 에셋에 등록된 객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또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팩토리 에셋은 3D 레이아웃을 구현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반복적인 어떠한 드로잉 작업을 줄여주고 원하는 사이즈로도 변경이 가능하며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있는 에셋 브라우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어떤 자산을 검색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검색을 해서 찾아주시고 드래그 앤 드랍 명령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모든 방법들은 오토캐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토캐드 명령을 100% 또 다 사용을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단계로는 제조 공간을 위한 세부 설계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2D로 작성된 레이아웃의 경우 작성은 빠르게 진행은 되나 2D 설계의 한계인 어떠한 공간성 검토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이값이 있는 3D로 전환을 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2D로 작성된 레이아웃과 별개로 어떠한 3D 환경에서 새로 작성을 해야 하냐? 그것은 아니고 에셋 브라우저에 있는 객체는
3D 모델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버튼 하나로 3D로 전환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동영상을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AD 상단에 보시면 싱크 인벤터라는 이 아이콘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D에서 작성된 형상이 전환이 되어 3D 형상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2D와 3D는 상호 연결 관계가 성립이 되어 오토캐드든 인벤터에서든 수정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반영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인벤터 화면인데 이 인벤터에서 해당 설비에 대한 높이와 그에 따른 계단의 수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인벤터에서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토캐드에서도 이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컨베이어도 마찬가지로 컨베이어에 대한 높이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치수 입력만으로 컨베이어에 대한 높이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으시고 3D 인벤터 내에서도 어떤 컨베이어의 종류를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SF 브라우저에 있는 컨베이어를 선택을 해서 동일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배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베이어뿐 아니라 설비들도 SF 브라우저에 있는 설비를 검색을 하여서 이 안에서 배치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어떤 설비를 가져와서 위치에다가 이동을 해서 배치만 해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 또한 오토캐드에서도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싱크 오토캐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오토캐드 DWG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같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팩토리 에셋이 이 3D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이 에셋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셋으로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해당 3D 모델을 인벤터에서 불러오신 다음에 이 에셋 빌더라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에셋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에셋 빌더 항목 내에서 이 형상에 대한 바닥면을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 포인트라고 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커넥터 포인트를 지정을 해 주시고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어떠한 그 라이브러리 경로에다가만 퍼블리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3D가 에셋에 등록이 되면서 2D에 대한 평면도도 같이 생성이 되므로 이 부분은 오토캐드에서도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상당히 간단하죠? 에셋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예. 그리고 3D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설비가 있을 거예요. 또한 변경이 되지 않는 어떤 건축 구조물의 경우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3D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텐데 이럴 경우 3D 스캐닝을 이용을 하여서 포인트 클라우드 형식이나 서피스 형상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지금 보시는 광대역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스캐닝할 대상에 여러 포인트를 지정하여 스캐닝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여 얻어진 스캐닝 데이터를 취합하여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활용을 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3D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질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3D 스캐닝 그 클라우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클라우드 데이터는 이 클라우드 포인트 데이터는 오토캐드나 인벤터, 그다음 나비스웍에서 바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으시고 이 부분도 기존의 에셋으로 작성된 이 파일과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 단계로 배치 전 설계 검증 부분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이 3D 레이아웃이다 하더라도 이제 사람인지라 설계 미스가 이제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3D 레이아웃을 점검하며 또한 간섭을 탐지하고 공정 계획에 따른 어떤 설비 계획이 올바르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렇게 작성된 3D 레이아웃에 대해 현장 작업자와의 의사소통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배치 전 설계 단계와 함께 묶어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비스웍스라는 제품인데요. 앞서 인벤터에서 만들어진 3D 레이아웃을 해당 제품으로 불러와 리뷰 및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건축 및 구조, 설비 등에 대해 시작 및 종료 일정을 작업 스케줄을 지정을 하여서 지정한 스케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3D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MS 프로젝트와도 연동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 크기의 더미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이동 반경도 체크를 해 줄 수가 있으며 또한 마크업이라든지 치수 측정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나비스웍스 안에서 인벤터 포맷 외 타 이기종 CAD 파일도 별도의 변환 없이 또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포맷과 공장 규모가 클 경우 건축 구조물이라든지 기계 설비도 이제 많아질 텐데 그러면 퍼포먼스가 잘 나올지 또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사양의 PC에서도 이 대용량의 조립품을 가볍게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이제 나비스웍의 가장 큰 강점이다 보니 국내 여러 중공업이나 건설 회사에서도 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곧 바로 버튼 하나로 인벤터로 돌아가서 인벤터에서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크레인에 대한 높이 때문에 공정물과 이제 간섭이 발생했을 경우 인벤터에서 수정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나비스웍에도 그 상황이 반영이 돼서 그 부분도 수정이 되고 또한 오토캐드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변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3D 레이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향후 유지 보수나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 보수 관리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면 요 해당 업체의 경우 설비 점검이 필요한 설비의 도면을 일단 먼저 출력을 해서 현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현장으로 이동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하고 그 점검이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 도면에 이제 수기로 마크업이라든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기로 작성된 도면은 이제 일일이 사람들이 이제 취합을 하여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이 대략 한 55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도면을 보기 어려운 작업자는 현장을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고 취합된 정보도 누락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해당 업체는 이 3D 레이아웃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점검이 필요한 설비를 모바일 기기로 전송을 하고 또한 이 QR 및 검색으로 빠르게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모바일 기기 상태에서 마크업이라든지 사진 촬영 등을 진행을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서버에 업로드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55일 걸리던 작업이 11일로 줄어들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정확도와 비용이 절감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 또한 이 디지털 3D 팩토리를 구현을 하시게 되면 시각적으로도 또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대로 기계, 설비, 또한 건축 구조물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작성된 형상을 나비스웍스로 취합을 하여서 간섭과 리뷰를 진행을 하였다면 이제는 이 3D 레이아웃을 VLED나 3D 스튜디오 맥스에서 이용을 하여서 좀 더 이 부분을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환경인데요. 단순히 모니터로만 공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VR 마운트를 장착을 하여서 직접 디지털 공간에 들어가 마치 실제로 공장 안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공장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에 안전 관련 인명사고 소식이 종종 발생돼요. 안타까운데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될 경우 이 VR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투입 전 사전에 미리 가상 환경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비상 대피로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전에 미리 체험하게 하는 것도 좋은 활용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아직 뭐 기초적인 단계이지만 IoT 기술과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설비의 온습도, 유량, 압력, 기계 제어 등 IoT 센서를 부착하여 얻어지는 이 센싱 데이터를 3D 레이아웃과 여러 솔루션을 결합을 하여 대시보드 형식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대시보드를 통해 원하는 공장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원격지에서도 설비들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3D 팩토리 레이아웃을 구현하기 위한 제품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라는 제품인데 이 해당 제품은 프로덕트 디자인 앤 매뉴팩처링 컬렉션이라는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그 프로덕트 디자인 매뉴팩처링 컬렉션 내 포함되어 있는 오토캐드, 인벤터, 나비스웍스에 애드인이 되어 활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히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의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3D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떠한 여러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솔루션별로 팩토리 구성 요소들을 연결하여 유기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장 설계에 필요한 팩토리 에셋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3D 제작을 위한 시간을 단축하고 또한 다양한 컨셉의 레이아웃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듯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3D 레이아웃을 통해 세일즈 및 마케팅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으며 효율적인 공장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고 빠른 레이아웃을 검토, 공장 시설 변경에 대한 빠른 업데이트, 공장 설비 검토 및 이력 관리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도 이제 전국 방방곡곡 여러 업체를 다니며 3D 레이아웃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컨설팅 및 용역을 진행을 하였는데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듯이 3D 레이아웃 도입을 망설이거나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한 당사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 오토데스크 김두현 이사님께서 오토데스크 4G에 대한 소개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부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에 대한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그 디지털 팩토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아주 침착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 이어가겠습니다. 오토데스크 4G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 개발 플랫폼 소개라는 타이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앞서서 나갔던 그 내용, 이 발표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토데스크 4G에 대한 플랫폼 소개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4G와 IoT 적용 사례, 그다음에 개발자의 4G 플랫폼 접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분히 개발에 관한 얘기라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사용자도 계시겠지만 개발자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이 4G라는 게 어떤 거고 그다음에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 분들이시라면 4G라는 게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의 정보만 좀 얻어가시면 오늘 세션은 성공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4G라는 단어가 이렇게 친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단조라는 의미로 이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명사이고 이제 공업에서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태로 이제 만드는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거 지금 자유단조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포지라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포지가 개발 플랫폼이고 개발 플랫폼 안에서는 개발에 대한 어떤 자유도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아마도 이런 그 자유단조처럼 사용자가 또는 이 개발자가 본인의 스킬을 10분 활용해 가지고 원하는 그런 제품을 또는 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유도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토데스크 내부에서는 포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좀 요약을 하고 있어요. Set of Web Service API, 그 다음에 Power the Future of Making Things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Future of the Making Things는 저희 오토데스크가 앞으로 미래 제조 산업에 의해서 지향해야 되는 어떤 모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Set of Web Service API로 되어 있는데 API라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뭔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 API를 이용해서 원하는 기술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요 한 문장 가지고는 포지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지에 대한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포지.autodesk.com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포지에 대한 웹사이트가 나타나고요. 그 첫 화면에 클라우드 베이스드 디벨로퍼 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클라우드는 뭐 아시죠? 뭐 저희 네트워크상에서 뭔가 커다란 컴퓨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디벨로퍼 툴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오토데스크 포지가 아닌가 이렇게 유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토데스크 내부에서는 오토데스크에서도 그 클라우드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빔 360, 그 AEC라고 하죠. 그 건축이나 토목 쪽에서 사용되는 빔 360이라는 그런 클라우드 제품을 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매뉴팩처링 분야에서는 퓨전 360이라는 게 좀 대표적인 그 클라우드 기반의 그 제품입니다. 근데 저희 오토데스크 내부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을 개발을 하겠죠. 개발을 하려면은 소위 말하는 날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API들을 개발을 한 다음에 그 API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줄이 이제 그 얘기예요. 테크놀로지 스택이다. 오토데스크 내부에서도 자체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스택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표가 약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를 이제 한글로 좀 번역을 하려고 좀 시도를 해봤으나 이게 의미가 이제 의미가 이게 잘 제대로 전달이 안 될까 봐서 그냥 그 영문 장표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PI라는 걸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API를 제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단 API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을 설명해 드릴 때 보통 레고 블록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레고 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나 사이즈나 한 단위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레고를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의 원하는 아이디에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건축물에 관심이 있어 하면 레고를 막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비행기에 관심 있어 하면 동일한 레고 블록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를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단단위로 그 기능을 제공을 하나 요거를 사용자의 스킬에 따라서 원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라는 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느냐라는 장표예요. 그래서 디벨로퍼 에코시스템 이제 생태계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해놨는데 맨 아래쪽에 보시는 이제 IaaS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뭔가 포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네트워크상의 큰 컴퓨터 안에다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클라우드 제품인 빔 360이나 퓨전 360 같은 것들을 저희가 Saa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엔드 유저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파스라고 해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 뭔가 그 클라우드 제품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거기서 이 부분이 오토데스크 포지의 그 포지션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오토데스크 내부에서도 오토데스크 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클라우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장표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빔 360, 퓨전 360, 그 다음에
샷건이라는 또 그 클라우드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오토데스크 포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개발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저희가 빔 360을 이제 고객한테 이제 뭔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아키텍처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그림인데 작습니다만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오렌지색으로 오토데스크 포지라는 게 이제 기반으로 하나 깔려서 빔 360이 개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API를 뭔가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을 한다는데 어떤 API를 제공을 하는 거야라는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대표적으로 한 8개 정도의 지금 AP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API 그 제품 API 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뭐 뷰어니 데이터 매니지먼트니 모델 데리버티니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상단에 있는 4가지, 그러니까 뷰어 API, 데이터 매니지먼트, 모델 데리버티브, 그다음에 어텐티케이션 이렇게 한 4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왼쪽에 있는 뷰어 API예요. 저희가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회사가 3D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 CAD 파일을 통해서 CAD 어셋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웹 브라우저에서 3D를 표현해 줄 수 있는 API를 저희가 뷰어 API라고 하고요. 근데 로컬 컴퓨터에 있는 그 3D CAD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겨가지고 이제 변환을 시켜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옮겼을 때의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API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걸 데이터 매니지먼트 AP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데리버티브 API는 클라우드에 올라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뷰어 API를 통해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그 뷰어블 파일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모델 데리버티브 API라고 하게 됩니다. 아무나 접근해 가지고 이걸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승인이나 뭐 패스워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도 이제 어덴티케이션 API를 이용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디자인 오토메이션, 뭐 리얼리티 캡처, 빔 360, 그다음에 웹 훅스라는 이런 API를 제공하는데 이거는 약간의 특수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안 하지만은 이걸 원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장표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API를 제공을 한다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만든 장표예요. 다분히 개발적인 좀 내용이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이네요. 4G 플랫폼이라고 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4가지 API가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4G 플랫폼 자체에서는 이 API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가 4G 플랫폼으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어떤 웹 서버가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운데 쪽에 웹 서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 웹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고 어덴티케이션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승인이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4G가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로컬에 있는 파일을 그 웹서버에다 올리는 거에 있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API라는 게 이용을 해가지고 버켓이라는 걸 또 만들고 버켓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다음 업로드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 데이터 매니지먼트 API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올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올렸으면은 이제 변환해라는 게 이제 웹서버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4G 플랫폼에서는 모델 데리버티브 API가 또 구동이 되면서 보기 가능한 뷰어블 파일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내가 업로드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여줘라는 그 뷰어.html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 웹서버에서 그 뷰어 API를 이용해 가지고 뷰어.html에 이게 3D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좀 예전에 웹페이지를 개발하거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API 서비스를 이용하신 개발자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왼쪽에 있는 화면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딱 들어갔더니 업로드할 수 있는 뭔가 생기고 그거를 업로드할 수 있는 로컬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면은 좀 이따 3D 모델이 보인다라는 그런 간단한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델 데리버티브 API를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저희가 제품을 개발을 하든 아니면은 어떤 건축물을 올리든 간에 뭔가 그 3D에 관한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는데 문제는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한 부문별 또는 그 단계별로 필요한 그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의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쓰면은 뭐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사이기도 하면 지멘스나 PTC나 다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3D CAD 파일을 필요해서 사용을 하시고, 또 저희 그 오토데스크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여러 단계별로 부문별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단계별로 부문별로 다 정보들이 끊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델 데리버티브 API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은, 그래서 포지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데이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총 60여 개 정도의 파일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변환을 시켜서 어느 부문에서든지 어느 단계에서든지 필요한 CAD 데이터와 디자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포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API가 어떻게 구동되는지라는 뭐 개발자적인 그런 부분도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뭐 데리버티브가 60여 개 파일을 변환시켜 줄 수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무엇을 만들지인가에 문제인 거죠. 이제 무엇을 만들지에 관한 얘기는 사실 고객들이 이 포지를 사용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 저작 도구의 특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 장표 단위 그 엑셀 그 아이콘 하나 띄워놨는데요. 사실 엑셀이라는 게 원래는 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셀에다가 뭔가 계산할 수 있는 수치를 잡아놓고 복잡한 계산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사실 엑셀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엑셀도 쓰시고, 양식을 만드는 데도 쓰시고, 그다음에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리는 데도 쓰시고, 하여간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으로 엑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저작 도구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이러한 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는 이 포지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3D 파일을 보기 위한 거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기 위한 그런 게 핵심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는 이런 포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쓰세요라고 몇 가지 이렇게 샘플을 좀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 핵심 메시지는 메시 디자인 데이터라는 항목입니다. 메시업이라는 게 저도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막 골라가지고 조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만드는 걸 이제 메시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D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하죠. 뭐 ERP의 어떤 특정 데이터든가 아니면 또 다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자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적치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웹브라우저에 지금 3D 모델이 보이고 있어요. 왼쪽 아래 보시면 해당되는 도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뭔지 모르지만 파이 차트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컨트롤 드롭다운 같은 것도 이제 보이고는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지금 두 개의 웹 API, 웹 뷰어죠. 뷰어 API를 이용해가지고 두 개의 CSN을 만든 다음에 3D 모델을 변환시키는 것을 사용자는 단순히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로그인 그 특정 주소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위쪽과 아래쪽 화면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위쪽 화면에 그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을 보시면 소위 말하는 뷰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은 포지 뷰어 API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회전이라든가 뭐 패닝이라든가 줌, 그 다음에 1인칭 시점, 카메라 조절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섹셔닝,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를 익스플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스트럭처 구조,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그 컴포넌트의 특성 이런 것들 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D 도면을 나타낼 경우에는 도면에 해당되는 또 아이콘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딱 봤을 때 왼쪽에 보시는 부분들은 이거는 포지의 뷰어 API를 이용해서 만든 거구나. 오른쪽에 있는 건 일반적인 웹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그 왼쪽에 있는 2D나 3D에 있는 모델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 데이터를 연결시킴으로써 이런 화면 구성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 디자인 데이터하고 설계 데이터만 이렇게 좀 한꺼번에 표현하는 게 다야? 물론 그렇진 않나요. 저희 고객 중에 그 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고객이 있습니다. 캐드쉐어라는 업체인데요. 지금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이 사용을 하다가
발생을 했거나 또는 메인터넌스 기간이 도래를 해가지고 특정 부분을 교체를 할 때 마치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구매를 하듯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는 사실 저희가 자동차를 운영을 하면서도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파트를 좀 구매를 하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경우가 이 파트의 어떤 품번을 좀 수배를 하든가 그 품번이 같더라도 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 캐드시어라는 이런 업체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포지의 그런 뷰어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3D 모델을 딱 띄운 다음에 사용자가 요거 내가 필요해 하고 딱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놈의 품번은 뭐고 그 스펙은 어떻고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오더링 시스템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물론 자동차의 그 오른쪽에 그 사이드 미러라고 하죠. 그 거울을 깨졌다고 해서 거울만 바꿔주지는 않잖아요. 이제 사이드 미러 전체를 어셈블을 통째로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도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을 했을 때 요거는 서비스 단위가 아니에요. 걔를 가지고 있는 상위 어셈블리를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안내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의 어떤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3D라는 거를 웹브라우저 상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구매 시스템이라는 그런 아이디에이션이 나와서 이거 구현을 한 그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앞서서 그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에서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제 IoT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4G의 뷰어도 역시 IoT하고 연결을 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4G 자체가 두 번째 줄입니다. 4G 자체가 IoT 플랫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IoT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는 않지만은 4G 뷰어가 3D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IoT 데이터하고 연결했으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장표입니다. 대시어 360이라는 게 저희 그 오토데스크 내부에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위쪽에 보시면은 대시어360.com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지금 웹브라우저로 많이들 보실 텐데 실제로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건물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동그라미 저희가 이제 마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그라미 부분이 사실은 센서의 위치를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센서가 몇 개 안 되면 모르겠으나 센서가 이제 수백 개씩 있으면은 특정 센서의 어떤 부분을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 파악하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센서의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IoT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포지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표기를 해줄 때 왼쪽 화면 보시면은 아까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뷰어의 어떤 아이콘들 외에 또 추가된 아이콘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개발자가 아이콘을 이제 추가를 하고 아이콘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패널이 나오기도 하고 패널에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했을 때 해당되는 뷰 포트를 등록을 시켜서 선택을 하게 되면 쉽게 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센서의 위치에 대한 거를 마우스 컷으로 갖다 대게 되면은 그 마우스 위치에 대한 현재 실시간 나오는 그 센서의 그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선택을 하게 되면은 과거 이제 밑에 이제 타임라인이 지나가죠. 타임라인이 지나가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 이 화면에서는 줄라이로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를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템퍼러처 온도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작 감지 센서라는 걸 설치해 놨을 경우에는 그 동작 감지 센서가 이제 표시가 딱 됐을 때 사람이 지나갔구나라는 것도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방안에 누가 동작이 감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디지털 팩토리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팩토리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팩토리 매니지먼트, 팩토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G의 뷰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럼 IoT 플랫폼하고 도대체 4G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4G도 클라우드예요. 그 다음에 IoT 플랫폼도 클라우드도 있고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죠. 이제 회사 내에서 IoT 플랫폼을 구매를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장비 어떤 시그널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요거를 IoT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제 게더링하게 됩니다. 이 게더링 데이터는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제공하는 4G API를 이용해서 3D를 일단 화면상에 딱 띄우고 그 다음에 특정 센서의 위치나 보시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패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래프나 게이지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그 IoT 플랫폼에서 보관하고 있던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줌으로써 그 팩토리의 그 공장의 어떤 그 이력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 현재 실시간으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표시를 함으로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럼으로써 4G가 제공하는 그 4G 뷰어 API가 제공하는 3D를 웹 브라우저에서 실시간으로 띄울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IoT에서 나온 데이터를 같이 이제 표현함으로써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하다는 점, 그게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장표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는 또 장비들도 많이 있어요. 장비에서 뭔가 시그널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테스트실이 저희가 이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테스트실에 뭐 지금 제트 엔진이 갑자기 나오긴 합니다만은 제트 엔진에 뭐 이걸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특정 센서들을 이제 설치를 해놓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엔진 스피드라든가 엔진 바이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엔진 스피드에 나오는 하나의 라인이 나오고 엔진 바이브레이션은 뭐 미니멈, 맥시멈, 그다음 평균치라는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도 요거를 접근을 해가지고 현재 엔진 그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파트라고 되어 있고 제너라고 되어 있는데 파트 부분의 선택을 딱 하시면은 셀렉트 싱글 파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3D 뷰어에서 네가 원하는 그 시그널을 가져오고자 하는 그 부분을 선택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선택된 파트의 템퍼러처 온도라든가 아니면 그 과거의 그 히스토리 기록된 부분들을 이렇게 그래프나 이런 게이지로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요거는 앞서서 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막 조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왼쪽 위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 그 어떤 그 센서의 데이터들 게이지로 또는 VR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4G 내부에서도 아까 API에 대한 걸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만 AR, VR에 관한 그런 라이브러리도 제공하니까 4G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로 구축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쪽을 한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최근에 나온 그 4G도 지금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토메이션 API에 관련된 얘기인데 설계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 이제 4G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런 오토메이션 API가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매니팩처링 쪽에서 그 3D 모델 그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설계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 클라우드에 있는 4G라는 서버에다 올리면은 걔가 알아서 컨피그레이션이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을 또 모델을 지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필요하면 사용자가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필요하면 그 안에 있는 특정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떤 가치를 고객이 가져가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가 설계 자동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4G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면은 사용자가 단순히 그 해당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스펙은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 우리 썬루프는 난 필요 없어. 이건 빼.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요 모델 좀 갖고 와봐 하고 딱 누르면은 4G 서버에서 그걸 오토메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생성해서 내려주게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죠. 즉 사용하는 방문자가 CAD가 없더라도 4G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화된 그런 모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예가 그 필립스 예가 하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을 걔네들이 구축을 했다는데 빔 오브젝트라는 이런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3D 모델을 유니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전등의 위치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위치를 잡아줍니다. 잡아주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밝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나오고요. 여기 어느 정도 지금 구축이 됐다 싶으면은 다른 방이 여러 개니까 얘는 6개, 얘는 5개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집어넣게 되면은 단순히 숫자하고 전등이 배치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생성 버튼을 딱 누르면은 저쪽 클라우드에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클라우드 베이스의 설계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동화 시스템을 구동을 하고 나서 빔 360을 들어가 보면은 자동화가 반영된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걸 레빗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로컬에 다운로드 받아서 2D 드로잉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일괄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개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는 개발 관심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건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 포지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장표 몇 장을 좀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지.autodesk.com을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위에 이제 Getting Started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쉽게도 한글은 지원은 아닙니다. Getting Started를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Start Here라는 걸 선택을 딱 하시면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각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하고 있던 그림과 내용이 좀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3단계 정도 가시면은 세팅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3단계 가시면은 또 요런 샘플 프로젝트를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뭐다, 이걸 개발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코드 내용은 어떤 건데 어떤 거니까 이걸 설명을 좀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다음 스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도 이제 개발을 잘하는 편은 아니고 특히 웹 개발은 거의 문외한이었어요. 근데 따라서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기회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근데 좀 더 알고 싶어라고 하실 경우에는 아까 그 페이지에 그 중간에 오른쪽에 보시면 Learn Poji Tutor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교육용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따라하기 기법이라 선택을 하시면 왼쪽에 보시는 메뉴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선택을 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좀 따라하시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저희가 API 몇 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따라가고 튜토리얼도 한번 따라가시면은 그러면은 그 API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API 공부하는 방법이 솔루션 쪽에 뷰어라는 걸 예를 들어서 뷰어 API를 난 좀 보고 싶어 하고 선택을 해보시면은 또 뷰어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몇 가지 또 샘플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뷰어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아이콘 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아이콘 내가 좀 더 추가하고 싶어.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더 실력을 키우시는 게 좋겠고요. 좀 더 진행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 코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코드 샘플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결국 그 개발자들은 다 아십니다. GitHub라는 사이트가 있죠. GitHub 사이트에 포지 플랫폼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리포지토리가 지금 93개 정도의 샘플이 되어 있으니까 뭐 각종 언어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샘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개발하다 보면 또 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에러도 나고 그런 경우에는 get help라는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지만은 결국은 역시 개발자들의 성지 중에 하나인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그런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태그에 오토데스크 -포지라는 걸 태그를 딱 달고 질문을 딱 올리시면 저희 본사에는 오토데스크 포지라고 되는 태그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질문이 올라왔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답변을 달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샘플에 대한 실제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데모를 선택하시면은 이거를 요리조리 돌려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마무리를 드릴게요. 오토데스크 포지가 좀 생소합니다. API라는 것들은 이제 개발자들이 일단 어떤 전유물이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누가 개발한 나는 잘만 쓰면 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만 알겠지만은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디 가서 오토데스크 뭐 포지라는 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우리 그 3D 모델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거기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3D 모델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데이터도 볼 수가 있어.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좀 해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좀
의사를 좀 진행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려서 실제로 그 필요하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가격 말씀드려도 되나요? 가격 말씀을 안 드렸지만 거의 공짜예요. 거의 공짜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그 개발하시는 분들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해 드리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뭐 조금 저는 스크립트 없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그 당군이나 SCK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기획된 세션 2가지를 지금 마쳤어요. 시간이 지금 2시 55분이죠. 조금 이제 지나긴 했는데 Q&A 세션을 좀 잠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발표하는 중간에 아마 Q&A가 좀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미처 이제 그러니까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거기다 이제 타이핑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3분 동안에 잠깐 좀 들여다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Q&A 세션 좀 진행을 할게요. 지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부장님께 하나 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저도 한두 개 정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스캐닝의 이제 역설계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냐, 또한 2D 도면이 없을 경우 3D로 이제 공장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냐라고 이제 여쭈어 보셨는데 예, 질문 주신 대로 3D 스캐닝 방식은 이제 역설계 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없거나 2D 도면이 없거나 좀 제공하기 어려운 이런 설비들의 경우에서는 3D 스캐닝이 이제 광대역 설비를 이제 스캐닝할 수 있는 광대역 장치와 그 다음에 핸디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또 작은 규모에 있는 어떤 설비나 부품들을 이렇게 좀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이 2가지 스캐너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스캐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토데스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스캐닝한 그 데이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오토데스크 리캡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리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조금 리터칭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요 기간도 여쭈어 보셨는데 이제 소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LOD라고 해서 레벨 오브 디테일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단위 설비로 했었을 경우에 스캐닝은 한 반나절이나 뭐 4시간, 3시간 이 정도로면 진행이 되고 그 스캐닝한 데이터를 이제 머지를 해서 어떠한 서피스 형성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한 이틀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포지 관련해서는 뭐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제가 좀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문해 주셨던 게 이제 지원하는 포맷이 뭐냐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모델 데리버티브 API를 설명드리면서 어떤 포맷이 지원하냐라고 지금 질문 드렸는데 이 화면 넘어갔나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까 말씀했던 포지에 대한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지원하는 포맷을 보시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네, 도큐멘테이션인가요? 거기서 모델 데리버티브 API라는 걸 저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PI에 대한 어떤 저거를 어떤 가이드 같은 걸 지금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막상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이네요.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군데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etting Started 들어가면은 요 부분에서도 아마 해당되는 내용이 나왔던 걸로 같아요. 예. 시간이 없는데 또 안 찾으니까 계속 안 찾아지게 되네요. 계속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다시 따로 한번 포맷을 어떤 지원되는 포맷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잠깐 좀 못 찾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애저 클라우드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에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개념을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장표를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장표 중에 왼쪽에 있는 화면은 사용자가 실제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3D 모델하고 그다음에 IoT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장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하나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 이상, 뭐 2개든 3개든 간에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나의 웹페이지에 엮어서 그 시너지, 뭐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는 그런 항목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애저 클라우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애저 클라우드에서 여러 개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저 IoT 플랫폼을 쓰고 싶다 쓰시면 돼요. 쓰셔가지고 거기 그 실제 웹페이지가 애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IoT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그 현재 그 시그널이나 그 값을 그래프로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 자체가 애저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느냐?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지만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존에서 오든 애저에서 오든 의미가 없이 자기가 보고 있는 그런 웹페이지가 잘 구현이 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IoT, 그 다음에 포지 클라우드 서비스는 또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그 필요한 기능을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더 주셨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나지만 약간 좀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답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웨비나 종료 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연락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설문지 창이 올라갔죠. 예, 설문에 참여하신 못하신 분들은 댓글창을 보시면 설문이 팝업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문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뭐 추가로 문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SCK나 당군이나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번 세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된 것 같고요.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더 좋은 세션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